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수지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사한 집은 이전에 누군가 살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는 주변의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는 어울리지 않게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고 무엇보다도 멈춰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배터리가 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첫날 밤 잠자리에 든 수지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낡은 시계가 있는 거실에 서 있었고 시계에서 틱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니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분침, 시침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계의 유리가 깨지고 시계 속에서 새카만 그림자가 뻗어나와 그녀를 감쌌습니다. 숨막히는 공포와 함께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꿈이 이상했지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하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벽에 걸려있던 고풍스러운 시계가 실제로 틱톡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분명히 멈춰 있었는데 그녀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혹시나 어젯밤 꿈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한미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이상하게 시계가 움직일 때마다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날은 회사에서의 갑작스러운 실수로 크게 혼이 났고 둘째 날은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를 헷갈리며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도 그 시계는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짙고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고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 시계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계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저주받은 시계라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몇십 년 전 이 아파트에 살던 한 남자가 그 시계를 소유하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는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수지는 그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위한 준비를 하며 시계를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벽에서 떼어내려고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시계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고 맘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접근한 수지는 느닷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에 있었고 담당 의사는 그녀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잠깐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던 그는 차츰 안정감을 찾았고 집으로 돌아가 그 시계를 처리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지역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 시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고 무속인은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계의 깃든 사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간단한 의식을 통해 저주를 풀어주겠노라고 했고 수지는 벅찬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난 뒤 시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음산한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수지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몇 주 후 그녀는 이번에는 다른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후로 시계에 얽힌 괴담은 그저 한편의 악몽 같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주자가 그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온 날 벽에 걸린 시계는 다시금 틱톡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를 마친 듯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시에서의 번잡함과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했던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었다. 그곳엔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 다소 낡고 으스스한 느낌이 있었지만 매력적인 부분도 많았다. 특히 뒤뜰에 펼쳐진 작은 정원과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위치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나는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사 준비를 했다. 이사를 한 후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산책을 즐겼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한 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깊이 잠들었을 무렵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그것은 분명히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다.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았으나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새 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예민함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이상한 위치에서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가장 기이한 것은 매주 화요일 밤마다 부엌 창가에 놓여있는 십자가 목걸이였다. 나는 그런 목걸이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창가에 올려놓은 적도 없었다. 매주 그 목걸이는 꼭 같은 자리에서 발견되었고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 노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며 그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말했다. 50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여주인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이사를 떠났다. 이후로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집을 피하려고 한 것이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집에 돌아와 더욱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느샌가 창문이 열려 있었다. 으스스한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문득 방문에 걸린 거울 속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거울 속 나의 바로 뒤에 서 있는 희미한 여인의 형체가.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 몸은 얼어붙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무언가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가리켰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다름 아닌 매주 발견되던 십자가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공포였지만 마치 외부의 힘이 나를 조종하듯 나는 그 십자가를 집어들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이제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단지 텅 빈 방과 내 모습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목걸이를 집어들고 여인의 말없는 부탁을 이해한 듯 묘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말하길 꺼려했지만 왠지 그들 모두도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끼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십자가를 부엌 창가에 놓아두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졌고 나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가끔씩 창가의 십자가 목걸이를 볼 때마다 나는 잠시나마 그녀의 슬픔을 떠올리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더운 7월에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이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의 작은 계곡 옆에 위치한 캠핑장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 캠핑장은 조용하고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게 우리 4명은 짐을 꾸려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장에 도착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캠핑장에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싸늘한 바람이 몸을 감싸고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텐트를 치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지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닥불 위에 고기를 굽고 수박을 잘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어둠이 깔린 숲 속에서의 캠핑은 뭔가 아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릴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 역시 그런 기분이 든다고 했다. 밤이 깊어져 우리는 모닥불을 정리하고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 피곤했는지 들어가자마자 다들 깊이 잠들었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였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느낌, 누군가 우리 텐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기분. 결국 잠이 든 시각은 새벽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텐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뭔가 긁는 듯한 소리. 나는 깜짝 놀라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맞추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갑자기 텐트 천장이 흔들리며 쿵 하고 무언가 떨어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텐트를 나왔다. 이상하게도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요한 밤의 공기와 어둠만이 우리를 감쌌다. 그리고 그때였다. 계곡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희미하게 들렸지만 분명한 웃음소리. 겁에 질린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곡 쪽을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물소리와 밤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차갑고 서늘한 떨림이 느껴지는 소리. 패닉에 빠진 우리는 그것이 장난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다는 것을 느꼈고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언제든지 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우리의 시야에 나타난 것은 계곡 옆 서 있는 한 여인의 형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분명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 오기를 예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캠핑장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허겁지겁 짐을 싸서 차로 돌아왔다. 차에 올라타고 후진을 하려는 순간 백미러 속에 비친 것은 잔잔히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눈을 마주치려 노력하는 듯한 검은 눈동자. 급히 차를 몰고 산을 내려오면서도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시에 도착한 우리는 그렇게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캠핑장에 가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다시 검색해보니 이상하게도 그 캠핑장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나왔다. 마치 우리만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장소처럼 신비롭고도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남았다.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을 때 모두가 그 여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다. 그 후로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지날 때면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름밤의 한가운데에 느꼈던 그 오싹한 감정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